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부가가치세의 의미, 기본 거래 구조, 그리고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납부를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관련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개념, 그리고 매입세 공제와 매입세 불공제, 사업자 유형 관련해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결국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가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 즉 회계 처리를 어떻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해진다고 했는데요.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회계 분류상 분계를 하기 위한 회계 분계상 거래 분류상 매출세액은 부채에 해당되고 매입세액은 자산에 해당된다. 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과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사람과 그 돈을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의 간접세의 의미는 뭔지 한번 회계 처리를 통해서 간접세의 의미가 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회계 처리는 우리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에 균형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업자 B, 그 헬스장 사업자의 거래를 예시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업자 B를 기준으로요, 주인공은 사업자 B가 됩니다. 사업자 B는 우선 최종 소비자 나온밥에게 매출을 발생했죠. PT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PT 제공 대가 140만원과 그 금액의 매출액의 10%에 해당되는 매출세액 14만원을 합한 15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A로부터 헬스기구를 100만원짜리 헬스기구를 구입했는데요. 헬스기구 100만원과 매입 그 100만원의 10%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10만원을 함께 합한 110만원을 사업자 A에게 지불한 거래입니다. 거래 1은 매출거래, 거래 2는 매입거래입니다. 결국 사업자 B는 얼마를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하게 됐나요? 14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한 4만원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4만원을 국가에 납부하는 거래가 3번 거래입니다. 여기서 이 매출세액 14만원은 자신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했지만 결국 납부할 돈입니다. 국가에 납부할 돈입니다. 14만원은 만났지만 헤어질 운명이었고요. 이 매입세액 10만원은 뭐였나요? 자신이 매입대금과 함께 사업자 A에게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돈이라고 했습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줄여주고 그건 결국 돌려받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돌려받을 돈입니다.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돈은 헤어졌지만 만날 운명입니다. 네, 재미있네요. 이제 이 거래 1과 이 3을 우리가 회계처리,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회계 수업으로 돌아가서 복식부기 수업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머릿속에도 지우개가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식부기 수업 시간에서는 이 거래를 분류하고 분류된 거래에 따른 원인과 결과에 기록할 위치를 파악하는 절차를 어떤 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바로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1번입니다.
거래 1번의 결과가 뭔가요? 결과. 거래 1번은 이 사업자 B가 PT 용역을 제공하고 그의 부가가치세 14만원과 함께 154만원을 수령한 거래인데요. 이 거래의 결과는 그쵸, 이 154만원이 증가한 거래입니다. 현금. 현금의 증가는 어디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현금 자산의 증가는 왼쪽이었습니다. 왼쪽. 그쵸, 현금 자산의 증가 154만원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였나요? 원인은 이 PT 용역, 이 수익을 140만원을 창출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균형이 안 맞게 되는데요. 이 14만원이 뭐였나요? 14만원. 이 매출액 14만원은 수령했지만 납부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예, 납부할 돈은 이 회계 분류상 뭔가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 납부할 돈은 누군가에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바로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액 14만원은 분계를 할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로서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입니다. 부채의 증가 14만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거래 2번입니다. 거래 2번은 사업자 A가 헬스기구를 100만원에 사온 건데요. 부가가치 10만원과 함께 110만원을 지불한 거래입니다. 결과는 11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현금 110만원. 현금의 감소는, 증가는 왼쪽이었고요. 감소는 반대쪽, 오른쪽입니다. 우선 현금 110만원이 감소했고요. 그 원인은 뭐였나요? 헬스기구 100만원짜리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네, 매입 비용이 100만원 증가했죠. 비용은 지우개 왼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매입세액만큼 균형이 안 맞게 되는데요. 이 매입세액을 한번 분류해 보시죠. 매입세액 10만원은 뭐라고 했나요?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돈이라고 했습니다. 돌려받을 돈은 거래 분류상 뭘까요? 돌려받을 돈은 돌려받을 가치가 있는 재산이죠.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10만원은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로서 자산의 증가로 왼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게 됩니다. 재밌네요. 네. 이제 거래 3번입니다. 거래 3번은 이 부가가치세 4만원을 납부하는 거래인데요. 납부할 부가가치 14만원을 이미 인식을 했고요.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했고요. 실제로 납부하는 순간에는 요 두 개의 거래를 반대편으로 없애주고 그쵸? 부채가 이제 없어집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어지고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를 실제로 납부하면 되나요? 요 두 금액의 차이 4만원을 납부를 하는데요. 4만원은 현금을 감소하게 됩니다. 현금의 감소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하는 4만원은 현금 감소 오른쪽으로 분계를 해주면, 자, 균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복식부기에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계가 완성되는데요. 기본적인 논리는 우리가 회계 시간에 살펴봤던 그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 분류하고 자산과 비용은 왼쪽 차변, 부채와 수익은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서 매출세액 14만원은 결국 내가 수령했지만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고요. 납부할 돈입니다.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고, 이 매입세액 10만원은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네, 수업 목표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매출세액은 부채, 매입세액은 자산이다. 네, 이렇게 거래를 분류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복식부기 분계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분계는 완료가 됐고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재무제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더하기 빼기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잘 들어가 있는지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누락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현금 자산이네요. 잘 가 있고요. 2번 PT 제공 수익이죠. 수익의 증가 손익계산서 수익 항목 잘 가 있습니다. 3번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그랬나요? 부채라고 했습니다. 부채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대차대조표에 부채가 있습니다. 잘 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 3번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채 증가는 부채로 잘 가야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잘 갔네요. 부채로. 4번 매입 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 비용. 그리고 5번 현금 자산이 감소입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빼기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 현금의 감소. 자, 6번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했나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은 어딘가요? 자, 대차대조표입니다. 6번 잘 가있나요? 네,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 중에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로 잘 가있습니다. 네, 매출세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로 부채로 가있었고요. 이 매입세액은 자산 중에 돌려받을 부가가치세로 잘 가있습니다. 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잘 가있습니다. 자, 이제 납부하는 거래 3번. 7번은 결국 이 7번은 이 3번이 없어지는 거죠. 부채가 감소합니다. 7번. 네, 부채 감소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 중에 빼기입니다. 빼기 7번. 결국 3번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8번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자산 감소죠. 이건 결국 6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산 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번이 됩니다. 그럼 6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9번 4만원 현금 감소는 네, 빼기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는 잘 누락 없이 빠짐없이 분계가 잘 반영이 됐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그리고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렇게 규정을 잘 이루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0원입니다. 0원. 영원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균형을 잘 이룬다면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 내가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소득세, 이 누진세율에 해당되는 소득세도 적지 않게 납부를 하는데 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냐?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인 답변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면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했고요.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내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받아서 내는 돈. 네.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 간접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받았지만 수령했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 3번 그렇죠. 매출세액 이 매출세액과 내가 지불했지만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6번 매입세액이 이 균형을 잘 이룬다면 균형 있게 회계 처리가 된다면 결국 살펴본 것처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련된 금액은 0원으로서 흔적이 없게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진실되게 균형을 잘 이룬다면 회계 처리된다면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받아서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네, 좀 이론적인 답변인데요. 좀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매출세액은 부채에 해당되고 매입세액은 자산에 해당된다. 네, 이걸 잘 균형을 이룬다면 결국 받아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잔액은 없어진다. 흔적은 남지 않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부가치세 회계 처리와 관련된 재무제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와 매입 거래가 존재했었고요. 먼저 매출 거래인 경우에 이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 매출 대금과 함께 10%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현금 수령한 만큼은 결국 자산이 증가한 거래인데 이 10%에 해당되는 이 매출세액은 10%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은 내가 비록 현금을 수령해서 매출 10% 수령해서 자산이 증가했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에게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이 10%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은 내 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 국가에게 납부할 부채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세액은 부채로 인식을 해야지만 이 만남과 헤어짐에 따른 매출세액 만남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매입거래입니다. 사업자가 매입자, 소비자 입장에서 매입 비용과 함께 그 10%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 지급하게 되는 금액만큼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원인을 따져보면 매입 비용만큼 해당되는 비용이 증가한 반면 이 매입세액 10%는 비록 지금 자신이 지급을 해서 자산이 감소했지만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돈이라고 했습니다.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매출세액을 줄여준다는 의미였고요. 납부할 매출세액을 줄여준다는 의미였고요.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네,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헤어졌지만 만날 운명, 즉 헤어짐의 운명,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에 대한 균형, 매입세액에 대한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부가가치세 이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룬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남한테서 그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균형을 이룬다면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산출 구조를 정리해보고 관련 예제를 풀어보면서 부가가치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